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16일 장마감 HLB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상당히 양호하게 잘 끝났네요. 전일 대비, 금요일 대비 3.29% 상승한 84,7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선방한 모습을 보여준 HLB였고요. 일단 시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시장 분석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 효과, 그래서 LB한테 어떻게 영향이 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리피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를 살펴볼 건데 가장 큰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입니다. 시장이 오늘도 오후 들어서 하락폭이 더 커졌죠. 코스닥 3.72% 하락한 500선을 겨우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피도 3% 이상 하락하면서 1700선을 겨우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정말 그야말로 패닉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이 10%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미 연준이 예정보다 이르게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크게 보시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를 낮출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개시장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근데 잘 아시다시피 금리 정책을 폈는데 이미 제로 금리 수준에서 금리를 더 낮췄어요.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 거의 모든 것을 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시장 조작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회사채나 국채를 매입을 하는 것도 남아있긴 하지만서도 기본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에서 이미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했고요.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시장이 힘든 모습이 맞아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각국 중앙정부의 대응이 있겠고요. 두 번째, 이 코로나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는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백신이 나와야 된다.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백신은 제껴두고 얘기를 할게요.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솔솔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각국 정부 정책을 보면 크게 화폐 정책이랑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을 들 수 있는데 화폐 정책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 연준에서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금리를 다 낮췄어요. 그래서 오늘 안 좋았죠. 그리고 재정 정책이 있는데 이제 화폐 정책을 다 시행했기 때문에 모든 멍석은 트럼프한테 넘어갔어요. 트럼프가 이거를 잘 해결하려고 하겠죠. 이제 공은 트럼프한테 돌아왔습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매우 잘 극적으로 연출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제일 잘했던 경제, 특히 주식시장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 방에 훅 맞았습니다. 연말에 대선이 있죠. 재선이 걸려 있습니다. 이미 연준에서도 멍성을 다 잘 깔아줬고 이제 트럼프는 혼자 가서 연기를 잘해줘야 돼요. 연기를 잘해서 주가 시장이 안정이 된다, 경제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면 재선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요. 멍석을 깔아줬는데 혼자 연기를 했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했는데 혼자만 쇼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더라라고 하면 그야말로 트럼프는 재선도 떨어지고 불명예로 안 좋은 결과를 낳겠죠. 어찌되었건 재정 정책을 아마 실시를 할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다음에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럼 과연 이렇게 두 가지로 되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각국은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정책이 글로벌 유동성을 지금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시장은 먹혀들지가 않아요. 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 당시 때가 중국발 코로나 때였죠. 이렇게 얘는 중국발 때는 V자 반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 이 당시 때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환자 속도가 증가했던 때였어요. 이 당시 때보다 좀 더 크게 맞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완화되니까 이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당시 때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코로나 확진세 증가예요. 미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 보시면 큰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포인트가 결국은 확진자 수가 주춤하다면 그래서 정책이 효과가
발생을 한다면 시장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각국의 정부 정책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안 먹혀들잖아. 왜?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서 그래요. 미국도 오늘 1000명 이상 증가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먹혀들지가 않았고 확진자 수가 좀 누그러질 때,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공포가 거의 극대화되는 단계잖아요. 코로나 증가세가. 그거 좀 주춤한다면 시장은 반등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좀 가져가세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섹션인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공매도 정책을 내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추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재정정책을 내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주식시장으로만 포커스를 맞춰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 여기 효과를 보셔야 되는 게 맞지만 포커스를 주식시장으로만 맞추어 보시면요, 우리나라 정책 효과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특히 미국 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 중에서 저는 제일 수혜가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게 공매도 금지입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날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물론 예외사항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하락하는 속도가 확실히 줄어들 수는 있어요. 이 당시 때도 미리 공매도 금지를 해놨으면 이렇게 급하게 3일 만에 640에서 500이 무너지는 이런 것은 안 나타났을 텐데, 일단 공매도는 잘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클 때, 쉽게 말해서 상승하거나 하락이 크거나 변동성이 클 때 공매 세력에게 이익이 큽니다. 하락 시에는 제한적인 효과,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공매도. 근데 그보다 상승할 때는, 시장이 상승할 때는 공매도는 때려 누르는 게 없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면 때리는 게 공매도잖아요. 올라가려고 할 때 때리는 게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매도 철폐는 하락 시장 때도 좋은데 구태여 하락이 좋냐 상승이 좋냐라고 구분하면 상승장 때 좀 더 좋아요. 왜? 올라갈 때 때리는 게 없기 때문에. 내릴 때도 같이 안 파니까 효과는 있지만 올라갈 때 효과가 좀 더 좋습니다, 공매도는. 간단하게 공매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럼 LB에게 공매도가 적용이 되면 어떨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이한 게, 물론 오늘은 아닙니다만 HLB를 보시면 최근 큰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LB는 사실 그렇게 떨어진 건 없어요. 이때 떨어졌던 거는 유중 때문에 떨어졌지 시장 여건은 이렇게 보시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최근 급락장에서도 외국인 매수세들이 계속 보여줬어요. 재밌는 게 오늘도 사실은 IT 쪽이 좀 더 심했죠. 우리나라 시장은 급락을 하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요.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위험 시장이고 외국인들은 위험 자산을 회피해요. 그래서 국내 시장을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 와중에 위험 종목군들, 특히 바이오는 성장성이 높지만 위험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최근에는 코스닥 바이오 상위 종목들은 매수를 해줬어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런 찌라시도 돌았죠.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포트 변경을 하고 있더라. 그 중에 바이오 업종을 서서히 저가 매수를 하고 있더라는 찌라시도 있었고요. 아니면 최근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공매도 금지를 예측을 해서 미리 쇼커버링이 들어왔다. 이런 두 가지 썰들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저가 매수세는 좋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거에 비해서 LB는 사실 영향을 받은 게 없어요. 분명히 바이오주들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공매도를 더 많이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수를 더 떨어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죠. 역으로 보시면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추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각국 정부들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게 언제 효과가 나타날까?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자, 시간이 걸려서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진정이 된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추후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닐까, 메이저들이 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현재 LB의 목표는 성공적인 유상증자입니다. 지난
지난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를 발표를 했고요. 오늘도 또 LB는 뉴스를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LB에 집중하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방 억제에 대해서는 LB에게 호재가 많아요. 호재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하방 억제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호재인데, 자, 그러면 공매도 금지로 상승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상증자잖아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인데, 주가가 뭐 이를테면 한 20만원, 지금 뭐 10만원이라고 치고요. 한 20만원이 됐다고 쳐봐요. 결국 여러분들이 사가시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역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HLB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쵸, 바로 그분들이죠. 그분들의 목표는 성공적인 유상증자가 맞아요. 회사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회사에 돈이 들어올 때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만원에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거를 20만원 내고 들어오게 할까요? 결국 주주 입장에서는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 게 7만원 후반대에서부터 10만원 초반대까지의 박스권을 당분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그럼 언제까지? 최소 1차 발행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공매도 효과도 있고 시장이 반등을 할 텐데 언제 반등을 할 건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국 정부에서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분명히 효과는 낼 거예요. 근데 지금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어서 안 좋은 건 맞고요. 시장이 안 좋은 건 맞고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정책 효과가 자리 잡으면 그때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자, 보시다시피 그럼 유증은 LB 1차 발행가는 4월 14일 날 정해주는 거잖아요. 자, 유종은 결국 1차 발행가가 있고 2차 발행가가 있는데 둘 중에 어쨌든 낮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차 발행가 결정될 때까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약간 더 안 좋은 경우는 2차 발행가가 결정될 때까지도 주가가 흐르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1차 발행가일 때까지만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1차 발행가의 결정일인 4월 14일, 빠르면 4월 14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늦어도 청약일 5월 28일이죠. 5월 28일에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너무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자, 한마디로 설명을 드릴게요. LB는 공매도 금지 때문에 효과가 좋아요. 좋은데 당장은 올리기 힘들 것 같다고요. 왜? 주주 배정 유상증자 때문에. 야, 회사에서 돈 들어오는 거 좋다며. 돈 들어오는 거 좋죠. 근데 돈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유지할 것 같다고요. 자, 그럼 언제 반등하는데?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가격은 1차 발행 때까지, 빠르면 1차 발행가 결정일, 그게 언제라고? 4월 14일, 늦어도 청약일 5월 28일, 이때 반등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되면은 지금 3월 중순이잖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잖아요. 정책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요. 지금 각국에서 보낸 정책들의 정책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정책 효과, 그 다음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가격 결정 완료, 플러스 지금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저가 매수를 들어오고 있잖아요. 바이오 쪽에. 그래서 시장이 좋다면 그때 시장이 주도주로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이 된다고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LB 공매도 효과, 그다음에 정책 효과, 이렇게 모든 걸 섞어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리픽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는 일반 주주 투자자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될 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 리픽싱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채 투자업자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HLB에 여기 400억 빌려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리픽싱을 하는 건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 남옥, 다목. 이거 지난번에 벌써 2번이나 봐드렸으니까 지난번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은 다목만 봐드릴게요. 시가 하락에 대한 리픽싱. 그래서 사채 발행일부터 3개월마다, 사채 발행일이 12월 18일이었죠. 3개월, 3월 18일이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날짜 계산에 대한 건 안 나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나오면은 민법 규정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민법은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이잖아요. 그러면 12월 18일 3달 초일 산입하면은 3월 17일이 돼요. 자, 3월 17일이라고 보고 조정된 전환 가액은 조정일 전일
그럼 3월 17일 그러면 3월 16일이잖아요. 3월 16일 전일이 기산일이기 때문에 그럼 3월 16일로 기산일로 해서 1개월 가중산술평가, 일주일 가중산술평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가 나누기 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가 중 높은 가액을 선택을 한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민법 규정을 적용을 해서 3월 17일이 3개월 되는 날이다. 그래서 그 전일이 오늘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오늘 여기 리피싱 가격은 조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꼭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리피싱 가격이 얼마예요?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나왔잖아요.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고 저한테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금은 솔직히 리피싱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회사는 성공적인 유증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가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뉴스를 냈잖아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행여 시장에서 놔두는 소문 그 사채업자들을 위해서 가격을 일부러 낮출 거야. 이거는 사실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플러스 요 감옥도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감옥 여기 중복해서 적용한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 승인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중국 향서제약이 폐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 임상 3상을 시험받았다고 승인했다. 임상 3상 시험 승인 폐암 1차 치료제 병용요법 키워드고요. 근데 향서제약은 이미 폐암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과 1회사 병용 임상 3상을 시험받은 바 있고요. 오늘은 그 유명한 캄렐리주막과 리보세라닙의 다시 한번 콤보로 폐암 1차 치료제로 병용 임상 3상 승인받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리보세라닙은 2개의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캄렐리주막 그리고 하나는 1회사로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콤보로 간암 1차 치료제로요. 폐암 1차 치료제 현재 폐암 1차 치료제는 EGFR, ALK, ROS1, PDL1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마커에 따라 치료법이 다 다르죠. 그래서 임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리보세라님은 지금 EGFR 그리고 PDL1에 대한 임상 3상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대조군보다 뭐 3배 얘는 한 7배 정도 훨씬 더 좋은 걸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PDL1 캄렐리주맙에 대한 것도 현저히 이미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HLB 관계자는 항서제약이 여러 차례 우수한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상업화 임상 3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에 최적화된 약물이라는 강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뭐 제일 중요한 거 병용요법에 최적화된 약물이라는 거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번 임상시험에서도 또 이렇게 됐고 항서제약에서 여러 가지 임상을 하고 있더라. LB는 이미 항서제약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화된 거 제일 좋은 효과만 내는 것을 갖고 와서 글로벌 임상을 하면 된다. 그만큼 시간과 금액을 줄일 수 있다라는 우수한 거고요. 또 항서제약에서 이렇게 임상 3상 승인받고 시판을 하면은 결국 로얄티는 LB가 가져오기 때문에 LB한테도 유리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구태여 잘 아시겠지만 지금 리보세라닙이 하고 있는 게 간암 1차 글로벌 3상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위암 1차도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큰 간암 여기 특히 폐암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폐암에서도 1차 치료제로 이렇게 2개씩이로나 지금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앞으로 리보세라닙의 발전 가능성은 더 높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고요. 결론은 회사는 지금 일주일 내내 뉴스를 내보내고 있잖아요. 이번 유증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리보세라닙 하나로 좋은 회사로 되느냐 아니면 리보세라닙을 탑재를 하고 그 외에 또 여러 약물을 탑재를 해서 정말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 탄생하느냐 이 기로에 서 있고요.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회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다면 우리 엘비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